공적보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가 부활됩니다. 조란 맘단이 뉴욕시장 행정부에서 제시카 티시 뉴욕시 경찰국장의 직책이 유임됐습니다. 연방정부는 최근 온라인에서 소문난 11월 경기부양금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메디케어 파트 B 월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나 식량 또는 주거 보조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합법 체류자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이민심사관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적부조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17일 연방국토안보부가 발표한 공적부조 개정안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만들어진 현행 규정을 폐기하고 이민심사관이 정부 지원에 의존한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19일 관보에 게시된 개정안은 30일간 여론 수렵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시행된 정책을 완전히 부활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민 심사관에게 폭넓은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영주권 등의 심사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공적부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개정안은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이민심사관에게 영주권 등의 심사에서 공적부조 대상자이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권한을 더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현금 지원 외에도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섹션 8 주거비 지원 등 비현금성 지원도 공적부조에 포함시켜 영주권 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폐기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적부조 규정으로 인해 메디케이드와 기타 혜택 프로그램에서 탈퇴하는 이들인으로 연방정부가 연간 89억 7천만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제시카 티시 NYPD 경찰국장이 오는 1월 취임하는 조란 맘단이 뉴욕시장 당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계속해서 경찰국장을 맡습니다. 조란 맘단이 뉴욕시장 당선인과 제시카 티시 경찰국장은 19일 각각 성명을 통해 유임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시카 티시 경찰국장은 에릭 아담스 현 뉴욕시장 아래에서 약 1년 동안 NYPD를 이끌어왔습니다. 맘단이 당선인은 티시 국장에 대해 경찰 조직 내 고위층의 부패를 척결하고 뉴욕시 범죄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권위주의적 위협 앞에서도 뉴욕 시민을 지켜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경찰과 지역사회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뉴욕을 자랑스러운 보금자리로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티시 국장 역시 NYPD의 모든 경찰관들이 올해 이룬 성과 덕분에 역사적인 범죄 감소를 기록할 수 있었다며 맘단이 당선인과 여러 차례 대화한 끝에 그의 경찰국장으로서 명예롭게 봉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감소, 지역사회 안전 강화, 부패 척결, 그리고 경찰에게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 등 공공안전에 대한 목표를 당선인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11월 경기부양금 등 지원금과 관련된 소문들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는 새로운 경기부양금이나 지원금을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11월 새로운 경기부양금이 지급된다. IRS가 신규 지원금을 다이렉트 디파짓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2,000 관세 배당금이 곧 나온다는 글들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새로운 경기부양금이나 지원금을 결정한 사실이 없으며 국세청 역시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먼저 연락하는 경우는 없고 현재 신규 지급 프로그램도 없다며 가짜 안내 메시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관세 수입으로 미국인들에게 $2,000의 관세 환급금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은 사실이지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대상 기준을 연소득 $100,000 이하의 개인이나 가구로 구체화했고 이 모든 것은 아직 법안이나 예산 구조도 마련되지 않은 제안 단계이며 현재 관세 위법성 여부에 대한 소송 등이 계류돼 있어 실제 지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 CMS는 14일 발표에서
2026년 파트 B 월 보험료가 202.9달러로 올해 185달러보다 약 17.9달러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인상폭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는 의료비 상승과 노령 인구 증가로 인한 메디케어 재정 부담이 주요 인상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파트 B의 연간 본인 부담금은 올해 257달러에서 283달러로 26달러 인상됩니다. 파트 A의 입원 보험 비용 역시 상승합니다. 2026년 파트 A의 입원 기본 공제액은 1,736달러로 2025년에 1,676달러보다 60달러 증가합니다. 또한 입원 중 60일에서 90일 차의 병원 일당 본인 부담금은 434달러, 생애 보충일은 868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일부 파트 A 수급자는 월 보험료도 내게 되는데 적은 경력을 가진 사람들의 월 보험료는 311달러 또는 565달러로 인상됩니다. 이 같은 인상은 특히 저소득 수급자에게는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CMS는 일부 수급자가 부담을 호소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메디케어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고정소득으로 생활하는 노인층이 소액 인상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CMS는 보험료 변동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급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플러싱뱅크가 나스닥 상장 30주년을 맞아 나스닥 클로징벨을 울렸습니다. 플러싱뱅크 존 뷰런 행장과 임직원 및 이사들은 18일 맨해튼 타임스스퀘어에서 나스닥 클로징벨을 울렸습니다. 뷰런 행장은 이날 나스닥 성장 기업으로서의 30년, 그리고 지역은행으로서 100년을 맞는 플러싱뱅크가 나스닥 마켓 사이트에서 클로징벨 타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이정표는 은행의 임직원들의 헌신으로 개인 및 가족 그리고 비즈니스들에게 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었다며 계속해서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Today, we proudly serve many diverse communities across the New York metropolitan area and nationwide, blending personal relationships that we've been known for with convenient access to banking. 1929년에 설립된 플러싱뱅크는 퀸즈에서 11개, 맨해튼 3개, 브루클린 6개, 롱아일랜드 9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클라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가 오는 22일 맨해튼 카네기홀에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합니다. 미클란 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미클라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가 주관하는 이번 정기 연주회는 오는 22일 맨해튼 카네기홀 웨일 리사이틀홀에서 리플렉션 앤 레조넌스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이번 연주회에는 플룻,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비올라, 더블 베이스 등 10여 명의 연주자들이 모차르트, 고베르, 바흐, 슈베르트 등의 클래식 음악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연주회에서 최연소로 줄리어드 예비대학에 입학한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박수경 교수와 폴 글렌 더블 베이스 연주자가 특별 출연합니다. 저는 바하의 브랜든버그 컨체르토 넘버 4를 같이 하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모차르트의 콜텟, 고베르의 트리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슈베르트의 퀸텟이 같이 포함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어로 피난처, 도피성이라는 뜻을 가진 미클랏은 음악과 연극을 통해 관객들에게 감동과 치유를 주고 있습니다. 백진영 MCMS 예술감독은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을 통해 관객들이 깊은 가을의 계절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뷰티 그룹은 지난 15일 노스캐롤라이나 회이필에서 열린 1세대 감사잔치의 메인 스폰서로 참여했습니다. 회이필 한인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한국전 미군 참전용사와 그 가족, 그리고 미주 정착에 초석을 다진 이민 1세대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약 250여 명이 참석해 참전용사 가족에 대한 공로패 전달, 이민 1세대의 삶을 전하는 증언, 지역사회 인사들의 축사 등이 이어지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한국전 참전용사 부인 김창지 씨는 이민 1세대 어머니들은 언어와 문화 장벽을 극복하며 한인사회의 기초를 세운 가장 위대한 세대라고 말해 큰 울림을 줬습니다. 장영진 키스뷰티그룹 회장은 대리 축사를 통해 한인사회는 오늘의 키스를 만든 든든한 뿌리라며 한국전 참전용사와 이민 1세대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인사회도
키스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분들의 가치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일에 앞으로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키스뷰티그룹은 지난 수십 년간 미주 한인 사회 발전을 위해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이번 행사 역시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억하고 이민 1세대가 남긴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키스뷰티그룹은 앞으로도 한인 커뮤니티가 역사적 뿌리 위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꾸준히 후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의회가 18일 법무부의 성범죄자 고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을 사실상 양원 만장일치 수준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앱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을 찬성 427표, 반대 1표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지 몇 시간 후 상원도 같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공언해온 대로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하면 법안은 발효되고 법무부는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합니다. 이번 법안은 연방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앱스타인과 공모자 길레인 맥스웰과 관련된 모든 기밀 기록, 문서, 통신 및 수사 자료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상 자료들은 법이 제정된 후 30일 이내에 검색 또는 다운로드 가능한 형식으로 공개됩니다. 다만 법무부는 피해자 이름이나 공개 시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정보는 편집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한동안 앱스타인 문건 공개 요구를 민주당의 사기극이라고 일축하며 법안 표결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화당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지라고 촉구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공화당 내 이탈표 속출 속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점쳐지자 사실상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대미 투자액을 기존에 발표했던 6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 규모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18일 백악관에서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경제 방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환영식에선 의장대가 도열하고 군악대가 연주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빈 살만 왕세자를 맞이했으며 두 사람은 미군 전투기가 백악관 상공에서 환영 비행을 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와 오찬을 함께한 데 이어 120명을 초청한 공식 만찬도 주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극진한 환대에 화답이라도 하듯 빈 살만 왕세자는 이날 사우디의 대미 투자액을 6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 규모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5월 사우디 방문을 계기로 사우디가 미국에 6천억 달러 규모 투자를 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는데 당초 예정된 금액에서 4천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과 친구가 된 것은 큰 영광이라며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빈 살만 왕세자는 2018년 10월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쇼크지 암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사실상 외교적 고립 상태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이후 줄곧 사우디와 빈 살만 왕세자를 꾸준히 옹호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택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혁신적인 정책인 이동식 모기지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빌 풀테 연방주택금융국장은 지난 12일 이동식 모기지 도입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식 모기지는 주택 소유주가 이사를 갈 때 현재 적용받고 있는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새 집으로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수십억 달러의 자산 이동을 조용히 일으킬 수 있는 대단히 파격적인 주택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주택금융청은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이 현재 주택 시장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오랫동안 6%에서 7%대에 고착된 모기지 금리로 인해 이사하기를 망설이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의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금융청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모기지를 가진 주택 소유주들의 절반을 넘는 비율이 4%를 넘지 않는 초저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주택 소유주들이 높은 현행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경우 월 이자 부담이 수백 달러씩 늘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동식 모기지가 도입되면 구매자는 새 대출을 받을 필요 없이 기존 대출과 금리를 바탕으로 새 집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모기지 관련 정책들은 주택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와튼스쿨의 수잔 왁터 교수는 이동식 모기지가 모기지 담보 증권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왁터 교수는 이동식 모기지가 허용되면 주택 소유주의 대출이 조기 상환되는 경우가 줄어들어 모기지 담보 증권 투자자들의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위험을 보상받기 위해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전체 모기지 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올겨울 광범위한 지역에 장기간 한파가 닥칠 경우 전력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비영리 북미전력안정성공사는 18일 겨울철 미국과 캐나다 전력망의 안정성을 평가한 연례 보고서에서 수년간 정체하거나 거의 정체 상태였던 최대 전력 수요가 지난 겨울 이후 20기가와트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지난 겨울 이후 순증된 신규 전력 공급량은 10기가와트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전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셈입니다. 북미전력안정성공사는 일부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전력 수요가 예상되며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는 지역의 경우 전력망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인 겨울 날씨에는 2월까지 3개월간 전력 공급이 충분하겠지만 광범위한 지역의 혹한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뉴잉글랜드, 서부, 텍사스, 남동부 등의 지역의 공급 부족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내 빅테크들은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데이터 센터 증설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습니다. 구글은 오는 2027년까지 400억 달러를 투입해 텍사스주의 데이터 센터 3곳을 한꺼번에 신설한다고 최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일부 주에서 전기요금이 최대 15% 이상 올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하듯 저축 습관을 익힐 수 있는 뱅크 오브 호프 키즈 세이빙스. 저축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세요. 뱅크 오브 호프 키즈 세이빙스.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오는 21일과 22일 오후 7시 30분 한국의 전통의식이자 종합공연예술인 굿을 문화원 극장에서 선보입니다. 공연은 무료이며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제네시스는 지난 2015년 11월 브랜드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누적 148만 9,695대가 판매됐으며 이르면 이달 안에 150만 대 돌파가 유력하며 올해 말에는 약 152만 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재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레리 서머스 전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제프리 앱스타인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공개된 후 모든 공식적인 대외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도요타 북미법인은 웨스트 버지니아, 켄터키, 미시시피, 테네시, 미주리 등 5개 주에 위치한 제조시설에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서 총 9억 1,2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가 지난 16일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레이 돌비 볼륨에서 열린 제16회 거버너스 어워즈에서 평생 뛰어난 업적을 쌓거나 영어 예술에 특별한 기여를 한 인물에게 수상하는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사모펀드인 어피니트 에쿼터 파트너스는 도쿄의 버거킹 재팬 홀딩스 지분 100%를 골드만삭스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골드만삭스의 해당 사업부는 현재 매출의 3배를 2028년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가전제품 기업 월풀이 삼성과 LG를 비롯한 한국 및 중국의 경쟁사들이 자사의 전자레인지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제무역위원회에 미국 내 판매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의 엘리자베스 레더러의 초상화가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2억 3,640만 달러에 낙찰되며 미술품 경매 역사상 두 번째로 비싼 그림으로 등록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최저 기온은 4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48분, 해지는 시간은 4시 3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19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